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치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 자, 심각한 데이트 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한 남성이 이제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이제 신고한 애인이죠. 피해자를 그렇죠. 살해하는 사건이 지난 5월 26일 날 이렇게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전 국민의 이제 충격을 빠뜨린 사건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막 남자친구가 때려요라고 신고했더니 네. 가서 조사받고 나와서 네. 때려선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죽여버렸군요. 감히 나를 신고했냐 이제 이런 생각인 와, 것이죠. 네네. 이제 제 경험적으로 이제 변호사 경험적으로 보면은 감히 나를 신고해 이런 예.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보복 범죄인 것이죠. 그렇죠. 네, 경찰 신고에 대해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복 범죄인 것이죠, 이것이. 근데 뭐 막 칼로 막 여러 번 막 찌르고 그것도 렌트카로 이렇게 네네네. 아예 범행을 아예 계획을 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뭐 스토킹 이런 거는 법에 네네네. 명문화된 용어거든요. 예예. 데이트 폭력이란 말은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연인 관계에 있는 사귀는 사람들 이런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이나 사건을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 편의상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데이트 폭력 당하면 헤어지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서 네. 지금 뭐 굳이 입법화가 안 돼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예. 일단은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부터 이제 명확히 해야 되고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일단 어쨌든 신고를 해서 경찰에 갔잖아요. 네. 그 이제 사실 그 폭력 정도는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포한 것도 아니고 임의동행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임의동행을 해서 조사를 받고 이제 먼저 피의자, 그죠? 네네네. 가해자가 피의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나왔고 예. 이제 그럼 이제 피해자한테 이제 경찰이 물었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제 어떤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뭐 스마트워치 착용하실래요? 아니 뭐 임시 숙소를 제공해 드릴까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피해자한테 거부를 한 거예요. 아이 뭐 괜찮다 이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그냥 한 1년 정도 사귄 관계였는데 이게 아마 신고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가해자랑 뭐 계속 교제를 하려고 그랬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뭐 처벌을 원하지 않고 뭐 스마트워치 됐고 임시 숙소 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뭐 뚜렷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죠. 예예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사실 경찰에 대한 비난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언론에서 이 경찰이 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렇죠.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예예예. 하기 쉬운데 사실은 매뉴얼대로 했어요. 어. 예.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신고가 아니었고 이전부터 스토킹이고 반복적이었으면은 이제 약간 좀 얘기가 더 틀린데, 강력하게 예. 뭐 제재 조치가 있었겠죠. 처음 신고였고 예. 폭력이 경미했고 피해자 본인이 처벌 원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은 그냥 돌려보냈던 거죠. 물론 이제 좀 이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느끼는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그렇죠.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 요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막 점검이나 뭐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트 폭력은 그 전일이고 사실 이것은 신고를 한 거에 대한 보복성 범죄거든요. 보복성 범죄. 범죄죠, 보복 예. 보복 범죄 사실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보복 범죄가 보니까 이제 2018년에는 268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434건 이렇게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고요. 하루에 한 건 이상 벌어지네요. 그 데이트 폭력과 이제 구별해야 될 게 가정 폭력과 스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그 접근금지라는 게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 둘의 관계가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면은 가정폭력법에 적용이 돼요.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경찰에 물어봤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이 피해자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그냥 집에서 가해자 자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동거를 했다면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법에 의해서 네.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아마 신청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혼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사건이 나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남자가 33살, 네, 30대 초반. 남자가 그 여자분이 47이에요. 그러니까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15살, 정상적인 뭐 14살. 연인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세한 건 알 수가 없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 가해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피해자가 이제 나오길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차 주변에 잠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주차장에서. 그래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예, 예. 데이트 폭력이 지금 그 현실적으로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 폭력을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법이 없을 뿐더러 뭐 그런 용어가 용어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냥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편의적으로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거죠. 야, 근데 뭐 이런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에서 분명히 좀 발의가 됐을 법도 한데요. 네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법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트 폭력을 이제 규정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가정폭력법에 예, 준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있네요. 데이트 폭력을 그 법안에 네, 포함시켜서 네, 네. 이제 아까 사실혼을 넣은 것처럼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하나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거죠. 스토킹처럼 예, 이제 별도로. 법을 새로 만드는 건데 두 개 다 법안에 계류돼 있어요, 국회에. 아, 그래요? 네, 계류돼 있는데 그냥 위원회에서 음.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냥 뭐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관심이 없잖아요. 야. 뭐 우리 뭐 정치적인 사안 예. 할 게 많으니까 그래도 이런 사건이 이제 뭐 다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네. 곧바로 또 한번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그때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이슈가 되고 한 달 정도 되면 스르르 또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거야?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신당동 그렇죠. 살인 사건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뭐를 했냐면 스토킹 현재 그 처벌법이 맞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냥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자. 그게 대책으로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법안 역시 제출은 돼 있어요. 근데 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예. 국회의원들이 관심 밖에 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요. 그게 꽤 되지 않았나요? 네, 저희 맞습니다. 하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 판단에는 열이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열이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슈화를 시키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또 지금 5월 26일 날 벌어졌는데 또 이제 한 달 지나면은 또 마치 조용해지고 하고 또 다시 이제 또 뭐 살인 사건이 또 희생자가 나타나면 또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끌었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진짜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어떤 입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뭐 내년 총선에서 혹시 뭐 잘 되시면 네. 예, 이런 입법 좀 많이 하세요. 아 저는 뭐 이쪽에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네, 예. 뭐 보내주시기만 하면 네. 보내주시는 건가요? 아, 제가요? 네. 아니요? 아니, 제가 보내줄 수가 없어요. 알아서 잘 사세요. 내가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제가 가겠어요. 자, 오늘 심각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신고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데이트 폭력 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서로 연인끼리 신고 잘 안 하겠지. 네, 지금 일단 국회 법이 계류돼 있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좀 국회의원들이 좀 열의를 보여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열의를 보여서 이번에 관련 법이 꼭 통과되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심각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